This is Radio Free Asia. The following program is in Korea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입니다. 1월 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이 시간 진행의 양윤정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조만간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조만간 2차 미국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아마도 또 하나의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즉 미국과 북한은 정말이지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로건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김 위원장이 신년사 중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더 이상 허용하면 안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한 자유아시아 방송이 논평 요청에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김 위원장이 동의한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외교관들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로건 대변인은 이어 주한미군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동맹에 대한 약속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리 세이무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핵 외교 협상 진전을 위해 한미 군사 훈련은 계속 유예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지 않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속 유예할 것입니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이 시점에서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협상에서 성과가 나오도록 한미연합 군사훈련 유예 등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에서 비핵화를 할 준비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나면 한미연합 군사훈련 재개 및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은 북핵 외교협상 진전을 위해 지난해 봄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독수리 훈련과 키리졸브 연습의 기간을 줄였고 가을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과 한미해병대 연합훈련, 공군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등을 유예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상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셀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가 한국, 미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북한의 신년사가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북 관계 진전,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미연합 훈련 중단, 대북제재 해제 등 현재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원하는 바를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셀 연구원은 특히 미북 관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사용하거나 시험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를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유엔 결의 등을 통해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핵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핵물질 생산이나 실험 외에도 핵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미 가지고 있는 핵이나 미사일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의미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핵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입니다. 핵을 포기하려는 김 위원장의 의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이 핵 개발에 따른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핵 확산 금지 조약도 서명하지 않은 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파키스탄의 전례를 따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 역시 1일 PBS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심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여준다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1차적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아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 초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쪽 모두 회담을 바라고 있는 데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상회담 전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계속 가할 경우 세기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한 데 대해 클링너 연구원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겠다는 위협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과 같은 북한의 요구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논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북한이 물리적 갈등보다는 외교적 방법을 취하는 방안을 택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말을 북한이 다시 핵실험으로 돌아가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외교적인 전술로 봐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미북 간 협상이 실패했다고 보고 협상장을 떠나는 것보다 외교적인 수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올해 미북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접점을 찾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소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제안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혜원 기자입니다. 미국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은 만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단지 북한의 부질없는 기대일 뿐이라고 2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했습니다.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는 핵미사일 시설 사찰 및 신고 등이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제안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에 달렸다는 설명입니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 역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를 원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절차와 과정이 있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현실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의 백태현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진전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남북 정상이 지난해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바대로 현 시점에서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미국 연구기관인 애틀란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러한 위험한 제안은 한국 문재인 정부의 한미동맹과 한국성 중 양자태기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기 위해 살라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을 시작으로 이제는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 등 대북 제재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까지 한 번에 하나씩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 접근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북한이 핵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일부를 중단하는 새로운 결의안을 고려하는 등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폼퍼 국제위기그룹의 미국 담당 국장도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대한 예외가 필수적으로 미국이 과연 이를 지지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에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퍼 국장 역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 이전 대북 제재 완화를 반대하는 현 접근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미국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를 지지하고 북한도 영변 핵시설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하는 타협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지혜원입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무경재 기자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해당 사안은 관계부처와 이해 관계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태원 통일부 대변인은 2일 기자설명회에서 현재는 제재 국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여건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사안들은 남북 간의 논의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한국 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평양선언에 있듯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 장비 등의 반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평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약 3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 신년사를 평가하고 미북 간의 접촉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추진 전략, 향후 한미협의 계획 등도 조율했습니다.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북한이 미국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겁니다. 태종공사는 한국의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는데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회담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태종공사는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핵무기 고도화를 통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2017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핵무기의 생산, 실험, 전파,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깰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핵을 전격 폐기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외교관이었던 경험으로 볼 때 북한이 그런 합리적인 사고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태종공사는 신년사의 문맥을 보면 2018년 초나 지금이나 핵무기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김 위원장의 입장에는 한치의 변화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도 북한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신년사를 통해 나온 북한의 문제인식과 주장은 향후 미북 대화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연구원은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암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기존 핵보유국들의 논리인 이른바 사불 원칙을 언급하면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굳히고 있다는 겁니다. 사불은 핵무기의 생산과 시험 중단, 전파와 사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북한이 이번 신년사를 통해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이날 신년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판문점 선언 1주년이 되는 4월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이어 올해 초 미북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북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면 남북 사이에서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새로운 군사합의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모경재입니다. 여러분께서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당 중앙위원회 집무실 소파에 앉아 발표하는 모습이 선전 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손예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안북도의 한 서식통은 1일 오늘 아침 공장기업소 노동자들은 공장회관에서 주민들은 인민반장 집에 집체적으로 모여 2019년 신년사를 시청했는데 뜻밖에도 본부 총사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의 모습에 다들 놀랐다면서 신년사를 시청하는 주민들이 올해처럼 텔레비전 화면에 시선을 집중해서 보는 건 처음인 것 같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서식통은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신년사는 높은 연단에선 수령의 반신상을 비춰주면서 발표하는 게 관례였는데 올해처럼 최고 존엄이 소파에 굴터 앉아 소리를 들고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은 기존의 상식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변화라면서 마치 원수님이 인민들과 호물 없이 신년사를 논의하는 소탈한 풍모를 보이려는 것 같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식통은 이어서 올해 신년사 발표 장면은 마치 수령과 인민의 사이에 놓여 있는 큰 벽을 허물어서 민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이는데 오히려 욕 효과가 나타났다면서 소리를 보면서 신년사를 발표하는 시선이 어딘가 모르게 문답식 통달 경연 대회에서 암기 내용을 발표하는 사람을 또 올리게 해 주민들은 신년사가 끝난 후 위신도 쏘지 않고 아주 오색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서식통은 또 신년사가 진행되는 동안 주민들은 신년사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당중앙위원회 총사 내부 장식과 김정은의 양복을 비롯한 신발 모양 등에만 시선이 쏠렸다면서 원수님이 앉아있는 고급 소파와 고급 책장, 곰종 구두 등이 모두 비싼 수입산이어서 인민의 지도자라는 선전을 비웃는 형편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또 다른 서식통은 2일 새해 신년사를 시청한 주민들은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올해 신년사를 소파 신년사로 부르며 매우 특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확실히 선대 수령들보다 김정은 원수님은 정치 스타일이 반짝반짝하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실속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서식통은 올해 신년사에서는 북남 순회 상봉 영상이 녹화로 방영되었는데 처음으로 신년사 발표 시간에 남조선 대통령 사진을 내보내 주민들은 놀라면서도 올해에도 북남 관계에 대한 기대를 품게 되었다며 그러나 우리가 비핵화를 실현하지 않으면 올해도 미국의 경제 제재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주민 생활은 풀리지 않을 텐데 빈말 신년사가 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 방송 손혜민입니다.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북중간을 운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을 통해서 고향의 가족들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간을 운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들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본국의 가족을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단둥의 한 대북 소식통은 이번 설에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북조선 사람들이 국제열차 승무원을 통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경우가 많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하면서 중국 단둥과 베이징에는 이들 승무원들과 연계해서 수수료를 받고 북조선에 물건을 배달해주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설 업체가 상당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단둥과 베이징에서 북조선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이 사설 업체들은 입소문을 통해 중국 거주 북조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북조선 주민들이 이들 업체에 물건을 맡기고 수수료를 지불하면 물품들은 국제열차 승무원에게 전달되어 북조선의 가족과 친지에게 배달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국제열차 승무원이 전달할 수 있는 물품은 가로, 세로 높이가 20cm를 초과하지 않는 작은 물품이나 현금으로 한정된다면서 열차 승무원이 물건이나 현금을 배송해주는 일이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국제열차 승무원들이 공식적으로 상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면서 열차 승무원들은 물품 및 현금 전달일로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상부에 상납함으로써 이 같은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암묵적인 허락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국제열차 승무원을 통해 물건을 보내는 데 드는 수수료는 물품 가격의 15% 정도로 매우 비싼 편이라면서 수수료가 비싼 대신 물품은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수수료 15% 중 5%는 북조선에 보낼 물품을 매집하는 중국 업자의 몫이고 나머지 10%는 열차 승무원 몫인데 그중 5%는 상납하고 나머지 5%가 승무원의 순수한 몫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단둥의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에서 국제열차 승무원을 통해 북조선에 배달되는 물품은 주로 신의주와 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수료를 더 지불하면 평양과 신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도 가능하다면서 평양과 신의주를 벗어난 지역에 물건을 보내려면 열차에서 내려 릴레이식으로 서비스차 운전수들로 하여금 이 물건을 최종 수취인에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일이 매우 시끄러운 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처럼 열차 승무원을 통해 중국에서 북조선 내부로 빠르게 물품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은 북조선에도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된 덕분이라면서 북조선에 물건을 보낼 때 받는 사람의 이름은 가명을 적더라도 받는 사람의 휴대전화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국제열차 승무원을 통해 물품을 배달할 수 있는 노선은 평양 단둥 노선과 평양 베이징을 운행하는 열차로 이들 노선의 승무원들은 모두가 가능하다면서 베이징 평양 간에는 주 4회, 단둥 평양 구간에는 주 3회의 국제열차가 각각 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김준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남북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천명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적극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룩항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논평을 요구받자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취한 일련의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하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과 평화와 대화를 견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북과 남북 양측이 현재 양호한 상호 접촉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지지한다면서 상호 선의를 보내고 신뢰를 공고히 하며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경북 하나센터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탈북자 1000여 명 중 650여 명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미북이 대북 제재와 압박 기조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미국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제재 만능론과 그 변종인 속도 조절론에서 벗어나 2019년의 사업계획을 옳게 세운다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일부 중국 기업이 조건 없는 개성공단 재개 용의를 밝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북한에서의 사업 기회를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조만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입니다.
북한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주요 뉴스를 집중 조명해보는 RFA 뉴스 초점입니다. 오늘 진행의 김진국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와 관련한 미국과 한국 정부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반응을 정리합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의지를 밝힌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트위터에 나도 북한이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1일 신년사에서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답변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있은 후 미국 정부 당국자가 내놓은 첫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줄곧 올 초 가능하면 1월이나 2월 중 김 위원장과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을 갖길 희망한다고 말해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경제 협력을 강조한 북한 최고 지도자의 신년사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일 기자 설명회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남북 평양선언에 있듯이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우선 정상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적으로 지금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안보와 직결된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한 내용은 분명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통일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외부로부터의 전략 자산, 장비 등의 반입을 중단하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주민들의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반응입니다. 소파에 걸터 앉아 서류를 들고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은 기존의 상식을 깨트리는 파격적인 변화다라면서도 좀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웠다라는 지적도 많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주민들이 신년사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당 중앙위원회 정부 내부 장식과 김 위원장이 입은 양복을 비롯한 신발 모양 등에만 관심을 보였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와 관련해 민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고 혹평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통일부가 최근 탈북자 지역 정착 지원기관에서 관리 중인 1000여 명에 이르는 탈북자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집중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은 만약 이번 탈북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밝혀질 경우 탈북자 가족과 친척, 탈북을 도운 사람들까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경희 물망초 부장입니다. 저희하고 이렇게 친분 관계를 해도 어떨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정보를 유출 안 하려고 되게 그러거든요. 민간 NGO보다는 정부를 더 믿었을 텐데, 근데 거기서 이미 이게 해킹당하고 본인들 보호가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거의 자기 신분을 많이 노출 안 시키려고 더 할 것 같아요. RFA 뉴스 초점 지금까지 김진국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북한 문제 전문가의 논평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장을 지낸 동국대학교 김태우 석좌 교수의 논평으로 제목은 북한 신년사와 북핵 문제 전망입니다. 2019년 기해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1월 1일 오전 9시 조선중앙TV를 통해 32분간 방영된 신년사는 예상대로 자립경제의 성과를 선전하고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유독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조한 내용이 많다는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대외 관계에 대해서는 2018년도 신년사와 마찬가지로 일단 남북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부드러운 내용들이 많았으며 미국과의 대화 용의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진정성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데다 불변의 대남 전략을 드러내는 대목들이 많다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진전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선 신년사는 자신들의 주동적인 노력에 의해 한반도의 평화 기류가 형성되었고 튼튼한 자립경제와 자유적 국방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자평과 함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성과를 장황하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신년사는 절박한 경제과제들도 제시했는데 예를 들어 전력 생산의 획기적 증가, 석탄 정산, 화학공업과 금속공업의 국산화, 철도를 비롯한 교통 운송 부문 확충, 시멘트를 비롯한 건재 생산 확장, 영농 과학화, 수산자원 보호 정식, 산림복구 등이 절실하다고 인정하면서 내각, 경제지도원 그리고 모든 인민에게 계속적인 분발을 촉구했습니다.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신년사는 4대 강군화 노선을 통한 인민군대 육성, 국방공업의 주체화 및 현대화를 통한 방위력 제고 등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도 성과를 선전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신년사는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설명하면서 2018년부터 남북관계 대전환을 위한 주동적이고 과감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70년 민족 분열 사상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자찬했습니다. 그리고는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군사 분야 합의서 등을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하면서 2019년에도 북남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 그리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제 조건 없이 개성공단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신년사는 남북이 평화 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 긴장의 근원인 외세와의 합동군사 연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외부의 전략 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중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재확인시켜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게 대북 제재에서 이탈하여 대북 제재 체제를 허무는 데 앞장서라고 주문한 것이고 연합훈련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허용하지 말라는 것도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려는 종전의 대남 전략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을 이용하여 대북 제재의 균열, 동맹의 이완, 한국 사회의 분열 등을 도모하겠다는 기존의 대남 전략이 불변임을 드러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핵 문제와 관련한 언급은 더욱 실망적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서 신년사는 조선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입장은 불변이다 라고 했는데 결국 북한 비핵화가 아닌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반복한 것입니다. 북한이 주장해온 조선반도 비핵화란 미국의 해구산과 연합훈련을 포함한 모든 대북 위협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미국이 더 의미 있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해서 밝힌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핵을 가진 쪽은 북한뿐이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된다는 국제사회 및 유엔의 인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신년사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실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지만 이 말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검증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선언이기 때문에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반도 비핵화 주장을 반복했을 뿐 핵 해결 전망을 밝게 해줄 내용은 없습니다. 북한이 조선반도 비핵화 논리를 고수한다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북한은 미국을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키려는 목표를 겨냥하여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모든 위협도 제거돼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할 것이고 한국에 대해서도 동맹 이간을 겨냥한 우리 민족끼리 민족 자주, 외세 배격 등의 구호를 반복해서 외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핵 대화는 또다시 표류하거나 결렬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장을 지낸 동국대학교 김태우 석좌 교수의 논평이었습니다. 논평 내용은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뉴스입니다. 진행의 장명화입니다. 세계 2위의 스마트폰 기업으로 급부상한 중국 화웨이가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의 삼성전자를 제치고 2위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은 손전화에 인터넷 통신과 정보 검색 등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입니다. 러시아 경제일간 메도모스티에 따르면 화웨이의 지난 10월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4%, 삼성은 23%로 나타났습니다. 1위는 여전히 미국의 애플이 차지했습니다. 아이폰의 10월 시장 점유율은 약 38%였습니다. 판매액이 아닌 판매 대수 기준으로 보면 화웨이는 10월 전체 시장의 31%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이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현지법인의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최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베트남 통계총국을 인용해 북부에 위치한 삼성전자 현지법인의 수출 증가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세계 섬유 산업의 생산 거점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한 영향에 따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북부에 2개의 스마트폰 공장을, 남부에 가전제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베트남 총 수출의 약 25%를 차지하는데 올해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의 수출액은 전년에 비해 12% 증가한 6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이 올해 국제적 금융 중심지인 싱가포르를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동남아 최대 IPO 시장이라는 칭호를 땄습니다. IPO는 기업이 최초로 외부 투자자에게 주식을 공개 매도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CNBC 방송에 따르면 경영 자문업체 EY는 베트남에서 올해 5건의 IPO가 진행됐으며 그 규모는 26억 달러에 달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 조달액으로는 1위입니다. 그 뒤를 태국이 IPO 20건에 25억 달러로 뒤따랐습니다. 싱가포르는 올해 13건의 IPO를 진행해 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올해 베트남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은 베트남 정부의 국영기업 민영화와 관련이 깊다고 EY는 설명했습니다. 한국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직장 내 대응 안내서를 1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례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한 법이 올해 7월 시행된다며 산업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1월 중에 안내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국회 통과 시점에
한 기업 대표의 폭행 동영상 등이 언론에 공개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며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내기 힘든 사람을 대신해 사표를 내주는 퇴직 대행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퇴직 대행 업체는 의뢰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퇴직 의사를 전달하고 의료보험이나 퇴직 증명 등 관련 서류를 대신 회사에서 받아서 의뢰인에게 전달합니다. 비용은 5만엔, 미화 453달러 수준으로 퇴직 희망자가 일절 회사와 접촉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게 돕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표를 내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는 등 퇴직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을 겪는 것을 걱정하는 20대와 30대가 주요 고객입니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지난 여름부터 늘어나 현재 30곳이 영업 중입니다. 이 서비스가 인기를 끄는 것에는 최근 일본에서 비합리적인 노동을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기업과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문제가 부각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뉴스였습니다. 진행의 장명화입니다.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탈북자들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는 탈북자 게시판 진행의 전수일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들의 보호 신청 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정착 지원 수혜자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근 1,000명의 신상 정보가 누출이 됐습니다. 수년간 중국 내 탈북자들의 동남아 도피를 도왔던 중국인이 한국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들과 함께 탈북자 게시판 시작합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보호 신청 기간이 새해부터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종전에는 1년이었습니다. 보호 신청 기간을 넘어서 신청한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보호 신청 기한의 연장은 어쩌면 탈북자들의 정착 생활에 가장 중요한 혜택일 수가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으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자 265명 가운데 입국 1년이 지나 신청한 탈북자가 20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꼴로 이 보호 신청 기한을 못 지켜서 비보호자로 됐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족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간 탈북자 김영선 씨는 입국 후 1년 내 보호 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을 모르고 입국 2년이 지나서 본인이 탈북자임을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규정에 따라 김 씨는 탈북자 정착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김 씨의 말입니다. 정착금이라든가 그리고 주택 그리고 취업했을 때 뭐 취업 장려금 이런 것들을 다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보호 결정자는 모든 그 장려금이나 지원금이나 받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신도 보호 대상 탈북자가 될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또 이 개정안에는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국내 입국 3년이 지나 보호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1,000명) 가까운 탈북자들의 개인 정보가 해킹으로 누출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지역사회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기관 하나센터라는 곳이 있는데요. 경상북도 하나센터의 컴퓨터 한 대가 최근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서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지역 거주 탈북민 997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 신분 정보가 지난 11월 유출이 됐다고 최근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손전화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같은 자료는 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누출 사건으로 한국 내 탈북자들의 개인 신변 안전은 물론이고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인척들의 안전까지 위험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탈북자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탈북자 박광일 씨입니다. 탈북 주민들 같은 경우는 북한의 연고자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북한에 있는 또 가족 친척들을 최대한 압박을 하겠죠. 처벌을 하든가 압박을 해서. 7년 전 입국한 또 다른 탈북자 김영진 씨는 북한 당국이 탈북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상당수가 한국에 살고 있고 그 가족들도 당국에 숨기고 있다면서 이번 탈북자 개인정보 누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탈북자가 생길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 지난 27일부터 개별적으로 통지를 하고 그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나 신변에 우려가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에 걸쳐 탈북자 500여 명이 중국에서 동남아 국가로 도피하는 걸 도왔던 중국인이 지난달 21일 드디어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아이롱 씨가 제주도 출입국부터 난민 신청서를 인정받기까지는 2년 넘는 법적 투쟁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투아이롱은 2006년께부터 중국 내 탈북자들이 라오스 등으로 출국하는 것을 돕다가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가 돼 2009년 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중국 정부가 자신을 수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중국을 탈출해 동남아 국가 캄보자, 라오스, 타이 등을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는 2010년 타이 정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거부가 되자 2년 뒤 라오스로 들어가 라오스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스 국민이 된 것입니다. 라오스에서 사는 동안에도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으로 내려온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탈출하는 걸 도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탈북자 지원단체의 협조로 2016년 4월 한국 제주도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는데요. 제주 출입국청은 그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라오스로 돌아가도 박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아이롱 씨는 이에 불복해서 지난해 4월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을 내 1심 재판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승소했고 재판 결과는 지난 6월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난민 지위를 받은 투아이롱 씨는 이제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데요. 의료보험과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일자리 구하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고발하고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개선하라고 촉구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12월 17일 채택이 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장기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며 특히 고문과 강간, 처형 등 비인간적인 잔혹 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 결의안은 탈북자에 대한 보복 행위와 탈북 여성들의 인신매매 문제를 인권유린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전원일치로 통과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14년째 계속해 채택이 됐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서는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대해 북한에는 인권 침해가
없으며 적대 세력에 의한 정치적인 음모의 산물이라고 예년의 입장을 반복 주장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인 1,000명을 조금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 도착한 탈북자 수는 모두 1,040여 명으로 작년보다 3명이 줄었습니다. 2011년까지 한국 입국 탈북자 수는 매년 평균 2,000여 명을 넘었지만 아버지 김정일의 사망으로 김정은이 집권한 이듬해부터는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탈북자 단속 강화와 중국 정부의 탈북 중개인 검거 증가를 탈북자 입국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와 세계 곳곳의 탈북자들에 관한 소식을 알아보는 탈북자 게시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전수일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조만간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와 AFP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강요회의에서 김정은으로부터 훌륭한 친서를 받았다면서 우리는 아마도 또 하나의 회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즉 미국과 북한은 정말이지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한 것에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서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뜻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제안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를 밝힌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신년사를 당 중앙위원회 집무실 소파에 앉아 발표하는 모습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전해지면서 주민들 속에서 민심을 의식한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지만 오히려 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북중간을 운행하는 국제열차 승무원을 통해 고향의 가족들에게 선물이나 현금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와 남북 및 미북 관계 개선을 천명한 것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적극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논평을 요구받자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취한 일련의 중요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지지하며 북한이 비핵화 입장과 평화와 대화를 견지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북과 남북 양측이 현재 양호한 상호 접촉 추세를 이어가는 것을 지지한다며 상호 선의를 보내고 신뢰를 공고히 하며 관계를 개선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려면 미국이 대북 제재와 압박기조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 뉴스입니다.
RFA 자유아시아 방송은 새벽과 저녁 하루 2차례 방송합니다. 새벽 방송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오후 7시부터 8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방송되던 여러 개의 단파 방송이 태풍 피해로 중단돼 복구되는 대로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청취 소감을 이메일과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은 nk.rfa.org고 팩스는 미국 전화번호 1-202-530-7765입니다. 또 저희 방송을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는 www.rfa.org고 스마트폰은 korean.rfa.org입니다. 또 미국 전화번호 1857